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제약 봅니다. HLB 제약이 62평에 바짝 붙여 있습니다. 근데 좋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HLB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HLB에 대한 기대감은 흑자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HLB 제약이 먼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HLB 제약은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에 대한 판매, 캄릴주맙에 대한 판매, 앞으로 파이프라인이 현실화되면서 판매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계열사이기 때문이죠. 형제 회사죠. 자, 그 내용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HLB 제약 1분기 매출 335억, 전문약 수탁사업 동반성장. 그쵸? 쭉 보겠습니다. 국내 제약사 HLB 제약이 올해 1분기 매출액 344억 5,100만 원을 기록했다. HLB 제약은 올해 1분기 매출액 344억, 그쵸? 그리고 영업이익 12억. 크진 않아요. 근데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HLB 제약도 계속해서 적자를 봐오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큰 적자를 봐왔었던 게 HLB예요. HLB는 연간 1,000억 원, 뭐 750억, 1,250억 이렇게 적자를 봅니다. 이 돈은 신약 개발에 들어갑니다. 신약 개발에 들어가지 않고 진양곤 회장이 잘못된 경영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렇게 보세요. 5년 동안, 직전 5년 동안 한 번도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근데 리보세라닙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이 23년도에 들어갔어요. 이제 내일 나옵니다.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럼 뭡니까? 경영을 잘하고 있다. 그쵸? 근데 기대감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까지가 아니라 이제는 흑자 전환이다. 그 증거로 제가 시가총액 10조를 넘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10조를 넘어가려면 이익 전환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셀트리온, 그쵸? 어때요? 흑자죠. 셀트리온 제약, 흑자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흑자죠. 그쵸? 이런 바이오 기업들만이 시가총액 10조 이상을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삼성 이름을 달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셀트리온, 어때요? 40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PER 50배 찍히죠. 여기에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HLB에 대한 PER을 30배만 주더라도 시가총액은 60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60조까지 올라갔을 때 못해도 70만 원 이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려면 HLB의 제약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진양곤 회장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열사들을 만들어 놓고 일감을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는 판매를 맡고 있고 전체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신약 개발에 매진하는 건 HLB에서 맡아서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HLB 제약이 흑자를 먼저 달성할 수 있다. 제가 계속해서 흑자 전환이 중요한 거지 판매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판매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 허가 신청 안 나와요. 그러면 주가 이렇게 못 올라가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역배열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 역배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21선과 60일선의 역배열이 진행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횡보 구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흑자 전환은 기정사실화가 되었다. 그래서 HLB 제약을 매매하면서 HLB를 꾸준하게 추적을 하고 HLB에 내가 타점, 그쵸? 확인하고 진행하는 타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타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면 HLB를 제가 이쪽 구간 1월 달부터 매매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 여기서 30%, 여기서 18%, 여기서 13%, 그리고 또 여기서 4.5%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서 공략했죠? 신고가 구간. 첫 번째 올라갔었던 이 구간. 싸게 살라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왜? 비싸게 사는 겁니다. 주식은. 자, HLB 제약 봅니다. HLB 쪽으로 물량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HLB 제약도 함께 공략을 한 결과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그쵸? 24%, 19%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즉 저는 판매허가 신청이 나오는 16일 내일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흑자 전환을 목적으로 HLB를 매매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그쵸? 다시 새로운 타점이 오는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신고가 종목만 매매하면서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돼요. 시장가 매수 8시 53분, 8시 53분, 8시 53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 종목군들은 모두 다 신고가 종목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삼성중공업 신고가 종목이죠. 일진전기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 밑에 대원전선 신고가 종목입니다. 24%, 13%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게 신고가 종목에서만 매매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려면 내가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고, HLB 제약이 가장 먼저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먼저 올라가는 부분보다 이제는 떨어지는 구간에서 적게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랬다.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HLB의 흑자 전환이 나오면서 HLB 제약은 팔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실적의 증가, 이익의 증가, 매출의 증가가. 그쵸? 리보세라닙이 실제 시판이 돼서 어떤 조건부 승인이든 뭘 받든 간에, 어떤 걸 받든 간에 실적에 대한 증가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못 올라간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그쵸,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주가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부분을 내가 이해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나는 매매를 할 수 있고, 그건 신고가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HLB 제약을 보면 제가 왜 보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조정받는 구간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고, 여기서 확실한 타점을 보기 위해서 여기 HLB를 제가 거래한 내용을 보면 돼요. HLB 어때요? 반등 확인하고 매수한다. 지금도 뭐예요? 떨어지는 거 보고 매도한다. 그리고 반등 확인하고 또 매수한다. 이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대가 변화하고 HLB 제약가 흑자 전환이 됐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왜 올라갈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은 리보세라닙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HLB 제약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보세라닙이 판매가 되었을 때, 실제 판매가 되고 실적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렇죠? 이때부터 냉정해져야 돼요. 이때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실적 그 숫자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볼게요. 제약주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이닉스 보세요. 하이닉스 장기 적자를 봐왔습니다. 그 규모가 7조에서 8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 분기에 돌았어요. 그렇죠? 실적 전환이 됐습니다. 첫 분기 딱 턴어라운드 한 거예요. 근데 주가는 바닥부터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한 150% 이상 올라갔어요. HBM에 대한 내용 때문이죠. HBM, 즉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한 거고, 그 상승하는 구간에서, 그렇죠, 이제 첫 번째 흑자 전환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기대감이 조금 부족해요. HBM을 아직 성공시키지 못했거든요. 납품을 한다고 이야기만 했지 아직까지 시제품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거, 삼성전자가 HBM을 못 만들겠습니까? 결국에는 성공을 할 거예요. 그렇죠? 결국엔 성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은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근데 실적은 턴어라운드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감이 있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리보세라닙이나 캄렐리주맙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폭발하기 시작할 거고, 그 증거로 HLB 시가총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0조의 벽을 넘어선 거를.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필요한 거고요. 그 확인해야 되는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그쵸, 다 장시작 전에 공유하고 있고 다 무료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HLB 제약과 함께 전체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점이 나오는 종목군들의 원리가 있겠죠. 원리는 여기 HLB 제약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HLB 제약의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약
자, 제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 제약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HLB 그룹에서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지 내일 있을 리보세라닙 뭐 이런 FDA에 대한 판매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특성을 이해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다음 종목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신고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쵸?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